안녕하십니까. 얼티밋 커리어 그룹의 주영태 대표입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자기소개서와 인성적인 영역을 물어보는 것인지, 역량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인지, 해당 문제 자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보통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크게 인성과 역량 이 두 문항으로 보통 구성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량의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어필을 해야 되겠죠. 인성적이라는 것은 조직 적합도라든지 그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자 본인께서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힘, 즉 소프트 파워죠. 바로 태도라든지 어떤 끈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성적인 영역들이 바로 인성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성과 역량적인 부분을 많이 혼동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들이 10가지 단어입니다. 도전, 열정, 소통, 경청, 매력, 적극, 노력, 꼼꼼, 성실, 주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99.9%가 거의 반복적으로 돌려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런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은 경쟁자 대비 우위를 확보하기 힘든 어떤 자기소개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이 10가지 단어를 최대한 배제해 주시고요. 역량 중심으로 조금 구체화된 자기소개서로 작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10대학은 사실상 잘 보시면 역량 단어는 아니에요. 도전이 역량이 아니고 성량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열정 또한 역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량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10대 악을 철저하게 배제시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놓았다면 이제 두 발씩을 올바르게 쓸 차례입니다. 시동을 거는 거죠. 보통은 인사 담당자들이 시간이 없을 때 자기소개서의 두 발씩부터 문단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결과로 바로 넘어가고 어떤 느낌점을 가졌는지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의 경우는 보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요약해서 조금 보는 데 있어서 두 발씩과 결과를 조금 중심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자기소개서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자기소개서에서 이 경험을 이야기할 거야 라는 의도가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역량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경험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역량이죠. 따라서 어떠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두 가지이 아니고요. 저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해볼게요. 저는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난 지금부터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야기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거는 경험이 아니라 뭐죠? 바로 역량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선입 선출 메커니즘에 의한 물류와 그리고 재고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바로 물류와 재고 관리 사이에서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타겟팅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역량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경험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역량에 집중해 주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문장과 문장이 딱딱딱 끊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문장과 문장이 끊길까요? 도서가 없다는 것은 바로 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없다는 것은 즉 왜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근거가 있고 결과가 나옵니다. 항상 근거 없고 결과만 계속 딱딱딱딱 나오게 된다면 문장과 문장이 계속해서 끊기게 됩니다. 내가 왜 이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역량을 굳이 이야기해야만 하지? 내가 왜 이 소재를 선택했지? 내가 왜 굳이 이 목표를 설정했지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조금 더 논리적이고 매끄러운 자기소개서 형태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성그룹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통적인 문항을 가져갑니다. 어떤 기업의 경우는 1, 2, 3번 항목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요. 4번 항목까지 있는 경우가 있죠. 먼저 1번 항목부터 볼게요. 삼성을 지원한 이유와 그리고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동기랑 그리고 입사 후보가 함께 복합화된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0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번 항목의 경우는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그리고 인물들을 포함해서 기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장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3번 항목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두고 이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기술하십시오. 사회적 이슈와 그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우리 회사와 그리고 내 직무 분야에서 어떤 영향, 상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본인에 대한 경험보다는 약간 에세이형 자기소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항목의 경우는 뭐 기업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좀 대표적인 것들이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의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 심화 전공, 프로젝트, 그리고 논문, 공모전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 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항목의 특성을 잘 볼게요. 자, 1번 항목은 입사 포랑 지원 동기죠. 2번은 성장 과정. 어떻게 보면 2번은 인성 영역이
영역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의 경우는 인성적인 부분도 조금 있고요. 역량이 조금 복합화가 되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 입석 부분은 직무 역량 중심과 어떻게 하겠다. 즉 잠재적인 역량을 조금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역량적인 부분도 있고요. 지원 동기는 아무래도 인성적인 영역.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로열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성적인 영역이 함께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항목의 경우는 사회적 이슈죠. 이건 어떤 역량과 인성보다는 조금 기타 ET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도 아니고 역량도 아닌 산업에 대한 관심도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4번 항목의 경우는 순수하게 역량 중심 자기소개서 항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골고루 여러분들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그리고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두 가지 항목이 한 문항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목입니다. 글자 수가 너무 사악해요. 700자입니다. 굉장히 글자 수의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축약된 단어를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을 지원하게 된 동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지원을 하게 된 동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지원 동기부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을 나눠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 동기라는 것은요, 크게 직무 지원 동기라는 게 있고요, 회사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직무 지원 동기를 여기다가 아마 작성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작성합니다. 회사 너가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저 강점 갖고 있으니까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논리 구조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지원 동기입니다. 회사가 너무 훌륭하니까 내가 강점 갖고 있으니까 이바지하고 싶고, 봉사활동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원 동기라는 것은요, 직무 지원 동기가 항상 선행적으로 설계가 잡혀 있어야 되며 그 뒤로 바로 회사 지원 동기로 넘어가야지 논리적인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일방적인 회사의 칭찬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원 동기는 옳지가 않고요. 먼저 직무에서 꽉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만약에 내가 한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한의사가 되는 걸까요? 한의원에 가고 싶으니까, A라는 한의원에 지원을 하고 싶으니까 한의사가 된 겁니까?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한의사를 한 거잖아요. 그냥 직업적으로 봤을 때요. 그럼 당연히 지원 동기, 즉 직무 지원 동기가 당연히 먼저 나와야겠죠. 내가 한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부터 먼저 설타고 바로 한의원에 가게 된, 이 한의원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요, 그것이 회사 지원 동기든 뭐든 간에 먼저 직무 지원 동기부터 꽉 잡은 상태에서 회사 지원 동기로 넘어가야지 굉장히 깔끔하게 논리 구조가 잡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회사가 갖고 있는 인재상과 내가 갖고 있는 성향, 이 서로가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런 구조도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지원 동기이지 적극적 지원 동기가 아니란 얘기죠. 삼성전자를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땡땡땡 직무 분야에서 지원자로서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로 여러분들은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삼성전기 또는 삼성전자를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니라 어떤 직무 분야의 지원자로서 삼성전자의 해당 파트를 지원을 하게 된 이유, 이렇게 여러분들은 항목을 재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수하게 직무 지원 동기를 구체화시키십시오. 회사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해당 직무를 왜 내가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술을 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해당 직무에서의 어떤 궁극적 목표 또는 비전 같은 것들, 회사가 아니라 해당 직무 분야에서, 즉 마케터로서 또는 공정 설계로서 또는 공정 기술인으로서 또는 회로 설계 지원자로서의 어떤 궁극적인 직무 분야에서의 궁극적인 비전이요. 회사 안에서의 내가 아닌 나 자신의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일단 삼성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회사 지원 동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회사의 어떤 비전과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자신의 직무의 본질와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비전 공유. 회사의 궁극적인 어떤 비전과 나와의 비전 사이에 강력한 가교가 있다. 즉 접점이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 인해 땡땡땡 직무를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해당 직무 분야에서 어떤 것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바로 직무 지원 동기랑 자신의 꿈을 바로 이어붙였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자기소개서 글자 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축약시킨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목표는 어떤 부분이 이런 산업 분야에서 어떤 의미가 있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궁극적인 꿈과 비전 자체가 해당 분야에서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서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의 DS 또는 DX 부분의 땡땡땡 파트의 경우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강력한 시너지가 있음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갖는 목표가 회사에서 갖는 어떤 의미를 기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 땡땡땡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어떤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현재 현황과 지원 직무 분야에서의 그동안의 성과 또는 중요성을 조금 어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땡땡땡 직무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이루게 된다면은 어떠한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런 회사에서 내 목표 달성이 갖는 긍정적인 파급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제 분야에서의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사이에서 강력한 시너지가 있음을 확신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나의 비전을 이룬 것은 곧 당신의 비전을 이룬 것과 직결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협상의 논리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 네 꿈이 그거라고? 우리 회사 와서 네 꿈 이뤄. 이게 내 꿈을 이뤄줄 거니까.
이 뜻입니다. 어떤 논리 구조를 좀 잘 잡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원 동기와 입서 포부가 함께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해당 항목의 경우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에는요, 입서 포부, 즉 꿈도 함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원 동기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설계한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의 경우는 1500자입니다. 성장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1500장 상당히 좀 길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당 항목을 조금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장 과정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기피해야 될 그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장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기소개서 항목의 경우는 의도 자체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소재를 선택하라고 물어본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반적인 인생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적성을 찾는 과정이라든지 꿈을 갖게 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크게 깨달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수성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든지 인물 자체를 작성하는 것이죠. 해당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을 잘 담아내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성장 과정을요, 이렇게 한번 재해석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본인의 직무를 결심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과 고민 그리고 시행착오 등을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되 특히 이 결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또는 사건을 중심으로 포함해서 그것을 기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재해석해 보십시오. 즉 직무 의사결정 중심의 성장 과정 플로우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힐 때까지의 계기 그리고 고민, 시행착오, 그 가치와 가치 사이에서의 어떤 딜레마, 즉 가치 충돌 그리고 고민을 기술하되 그리고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과 그리고 인물을 포함해서 기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작성해 본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성장 과정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네 단계 구조입니다. 계기, 관심, 그리고 확신, 그리고 성장. 이 네 단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까 직무 중심의 성장 과정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계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전공을 선택했을 겁니다. 점수 맞춰서 갔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점수 맞춰서 갈 거라면 그냥 아무 전공이나 선택하면 되지 왜 굳이 그 전공을 선택했냐고요. 여러분만의 어떤 계기 때문에 이걸 전공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공 안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 그리고 기회 요인들 그리고 전공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힘적 깨달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해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있겠고요. 학회 또는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어떤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분야, 직무 분야와의 첫 조금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확신은 아닙니다. 우리는 갑자기 확신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계기가 들어와서 그 직무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확 좁혀지게 될 겁니다. 어떤 또 계기가 또 들어올 겁니다. 이 관심이 결국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 또는 사건, 영향, 인물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결국은 확신으로 확 좁혀지게 되었겠죠. 자, 모든 점이 모였죠. 그럼 이제 뭐예요? 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공모전, 전문 교육이수, 프로젝트 경험, 인턴 경험 또는 중고 신입으로서의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현재까지 이뤄온 게 본인의 성장 배경, 즉 직무 중심의 성장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짜게 되면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가 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있으면 바로 처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 직무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계기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왔다 갔다가 점점 좁혀져요. 한 점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좁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쭉 일관성 있게 성장을 하게 되겠죠. 보통 이력서라는 게 그래요.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한 점으로 모이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수많은 어떤 선택지에서 많은 고민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 선택지에서 점점 그 선택지가 좁혀져 가게 되면서 관심으로 그리고 어떤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현재까지 성장.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자기소개서 텍스트화, 시각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게 바로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인성 중심의 성장 과정, 즉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게 된 성장 과정 또한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어떤 계기가 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런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또 어떤 계기가 들어와서 그 가치관이 결국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확신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가치관을 발휘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라든지 좋았던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온 본인의 성장이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난이도가 좀 있는 항목이에요. 원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이력서를 먼저 펼쳐보시기 바라요. 이거는 과거의 자기소개서를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이뤄온 모든 그 구체화된 이력서를 펼쳐보시고 그 타임라인대로 한번 여러분들은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조금 더 논리적인 어떤 중심이 좀 잡혀있는 성장 과정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 대한 자기소개서 예시는요, 홈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항목입니다. 바로 최근 사회적 이슈 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십시오. 이걸 바로 에세이형 자기소개서, 저는 이걸 바로 B형 자기소개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일피, 자기소개서가 아닌 자기소개서, 즉 에세이형 자기소개서죠. 사람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적인 변수인 기술, 문화, 산업, 그리고 소비 트렌드 또는 글로벌 이슈, 경제 또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성전자에 있어서 해당 이슈가 왜 중요한지 경제적, 기술적, 사업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이 되어야 돼요. 해당 이슈가 내가 지원한 직무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도 함께 기술된다면 굉장히 타격감 있는 자기소개서가 설계가 될 것입니다. 최근 삼성그룹과 연계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 또는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최근에 TSMC의 어떤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의 증가, 타이완과 중국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TSMC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으로 이전할 것인가, 해외 영업이라든지 또는 전략 계획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3나노, 2나노 이런 계속 나노화가 되고 있는 거, 미세 공정들, 즉 경박 단소, 가벼경, 얇은 박, 짧은 단, 자율소, 이런 경박 단소 공정에 있어서의 어떤 미세화 공정 자체가 현재 어떤 기술적 트렌드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엔비디아 블랙웰이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의 발전 자체가, 즉 AI 반도체에 있어서 이런 기술적 변화 자체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건 바로 어떤 설계라든지 생산 기술이라든지 이런 공학적 분야에 해당하겠죠. 이런 소재도 꽤 괜찮고요.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경제 금융 분야에서는 최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강경 발언들, 무역 전쟁,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어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글로벌 역학관계. 그래서 이런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점 자체가, 단순 삼성전자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뿐만이 아니라 해당 영향 자체가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무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업무 환경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또는 기술적 트렌드의 어떤 불확실성, 경쟁사들이 또는 국가 간의 어떤 관계 또는 경쟁사들의 기술적 발전 자체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내 분야에서는 어떤 것을 결국은 지향을 해 나가야 되고 내가 어떤 거기서 비전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어필된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해당 이슈 자체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내 분야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관점 또한 함께 가져가면 매우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식을 통한 전달입니다. 땡땡땡 산업에 땡땡땡 직무를 하는 지원자로서 땡땡땡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먼저 첫 부가식을 씁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이슈의 개요 설명과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유발 요인, 해당 이슈 자체가 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이슈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요약 설명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해당 이슈가 산업, 사회, 경제, 기술 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전달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흐름과 미래,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요. 네 번째,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시장, 산업, 기술, 경제, 정치, 외교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에 특히 삼성전자의 DS든 IM이든 DS 부문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기술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가 삼성전자가 해당 영향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본인의 견해를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삼성전자의 땡땡땡 직무 지원자로서 대응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견해를 전달하면서 해당 자기소개서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자기소개서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또 축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귀해 보면서 자기소개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극악의 난이도 이 3번 문항을 한번 잘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게 심화 전공이라든지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렬별 항목은 좀 달라요. 이 항목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험, 소재를 배치를 해주세요. 캡스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쪽 공모전 또는 수승했던 것들, 가장 조금 도전적이었던 것.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제발 실패랑 성공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실패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역량에 집중해 주시고 소재 자체에 집중해 주세요. 결과 자체가 봤을 때 정량적으로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당 결과 자체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해당 소재 자체가 내가 직무 분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거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세요. 전공 관련 프로젝트라든지 소논문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요. 또는 경력 인턴 소재 또한 매우 좋습니다. 가장 필사기 겸을 넣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10대학 금지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식을 반드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제목 반드시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성했던 이 소제목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올바른 부가식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스토리에 근거해서 이 역량을 이야기할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학 시절 로봇 구조 설계를 주제로 한 캡스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전공 분야를 초월한 문제 인식 및 접근과 그리고 해석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의도죠? 나는 지금부터 로봇 구조 설계 프로젝트 경험을 근거로 기술적 융합 능력을 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있습니다.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보면 되게 예쁘게 나오죠. 이렇게 내가 여기서 보면 로봇 구조 설계를 왜 굳이 내가 이 직무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내가 이제 연구 분야, 공정 설계라든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 분야에서의 직무 지원자다 라고 했었을 때, 굳이 내가 로봇 구조 설계를 왜 이 소재를 선택했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로봇 분야는 동작 기계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어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형태로서 매우 복잡한 공학적 메커니즘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성능 최적화의 관점 또한 각 분야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동반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시절 로봇 구조 설계를 주제로 한 캡스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전공 분야를 초월한 문제 인식 및 방법론, 접근과 해석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구조 설계에 대한 어떤 소재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 당신의 기업에서는 기술적 융합 자체를 나는 할 수 있다를 어필하는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처럼 반도체 산업 또한 전기, 전자, 화학, IT는 산업적 융복합을 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대표적인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기준은 앞으로 심화될 것이고 엔지니어로서 요구되는 역량 또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가 걸어온 땡땡땡 전공을 중의로 하되, 그리고 영역별 전공, 타 전공 영역별 재해석이 동반된 공정 최적화의 진정한 의미를 동료들과 함께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정 최적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직무 분야별로 해석이 좀 다릅니다. 뭐 생산기술 관리 쪽 입장에서는 뭐 수율 향상 자체가 공정 최적화라 할 수 있겠고요. 스마트 공장이라고 했었을 때는 공정 최적화라는 것 자체가 자동화 공정, 스마트 공정, 자동화 공정을 일으키기 위한 데이터 기반에서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인프라 자체가 바로 이제 공정 최적화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품질 입장에서 공정 최적화라는 것은 생산성 자체가 많이 있는데도 이런 생산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자체가 이런 칼리브레이션 커브 안에서 좀 안정화되고 표준 편차 바깥에서 나오는 것들이 없고, 이 표준 편차 안에서 허용 범위 내로 계속해서 좁혀 들어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품질 입장에서의 최적화 공정이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가,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 자체가 완전 최적의 어떤 비율을 가진 원가 절감이 가능한 공장 구축, 공정 최적화의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공정 최적화라는 의미는요, 기술적 해석도 가능하고 경제적 해석, 경제성이죠. 자원 관리적인 관점에서의 최적화. 각 해석이 좀 다를 겁니다. 각각 전공마다 최적화라는 해석도 다를 것이고요. 직무 분야 따라서도요, 최적화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영역별 재해석이 동반된 공정 최적화의 진정 의미를 나는 동료들과 함께 이뤄나가도록 하겠다. 내 옆에 있는 설비 분야, 설비 기술, 회로 설계, 또 공정 설계, 선행 기술, 또는 생산 관리, 품질 관리, 각자가 생각하는 해석하고 있는 이런 공정 최적화에 대한 관점을 함께 향유하면서 진정한 공정 최적화를 이루겠다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항목의 경우도 제가 별도로 예시 같은 것들을요, 저희 취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쓴 어떤 멘토 게시판 있죠?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소재들이요.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하시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자기소개에서도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